팬들의 자부심이 된 선수라든지 구단의 황금기를 이끈 감독, 또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나 키워드들을 알아보는 극락 버튼 시리즈 세 번째 편으로 맨유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극락 버튼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극락 버튼 키워드, 꿈의 극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을 이루는 곳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곳. 맨유의 레전드 바비 찰트는 올드 트래포드를 두고 꿈의 극장이라 불렀는데요. OT는 잉글랜드 내에서 웸블리 다음 가는 큰 경기장으로 수많은 스타들이 누비면서 무수한 역사를 만들어낸 맨유 팬들의 요새이자 성지와 다름없는 곳입니다. 퍼거슨 감독 시절까지만 해도 28년 동안 405경기 중 단 34패만을 허용하면서 원정팀들에게 OT는 진짜 공포 그 자체였죠. 2000년대 초반 웸블리 공사 당시 국대 전용 경기장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위용을 떨쳤지만 현재는 구단 주놈들의 경기장 방치로 물이 새고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는 등 맨유 팬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키워드는 최초의 트래블입니다. 얼마 전 시티의 트래블 달성으로 잉글랜드 유일한 트래블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잉글랜드 최초의 트래블 달성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맨유. 98-99 시즌 맨유는 FA컵에서 리버풀, 첼시, 아스날, 뉴캐슬을 만나면서 좋지 못한 대진 눈에도 상대를 모조리 격파하고 FA컵 우승을 달성. 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는 최종전까지 똥줄에 거듭한 끝에 아스날을 승점 단 1점 차로 제끼고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요. 챔스는 조별리그에서부터 바르셀로나, 미넨과 한 조에 버무려지면서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조 2위로 8강에 진출. 여기서 끝이 아니라 8강에서 당시 호돈신이 뛰던 인테르를 잡고 4강에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챔스 결승을 밥 먹듯이 가던 지단의 팀 유벤투스를 만나게 됐죠. 1차 경험에서 실점을 내준 채 무승부를 거두고 여기까지라는 여론을 비웃듯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따내며 결승에 진출하는 맨유. 그리고 대망의 결승에서는 바이에른 미넨과 맞붙었는데 시작한 지 단 6분 만에 실점을 내주고 90분. 정규 시간이 모두 끝날 때까지 끌려가면서 어느덧 관계자들은 비기어에 미넨의 띠를 두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91분 교체 투입된 셰링엄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지더니 정확히 2분 뒤 또 다른 교체 투입된 자원 솔샤르가 골망을 가르면서 극적인 우승을 일궈냈는데요. 이렇게 모든 대회에서 똥줄을 거듭하며 결국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전무했던 트래블을 달성한 맨유. 훗날 축구 팬들은 이 경기를 두고 캄프누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죠. 이어서 맨유 팬들의 극락 버튼이 된 인물, 가장 먼저 퍼디치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후방을 든든히 지켜주며 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센터백 듀오 퍼드난드와 비디치. 벽디치라는 별명답게 비디치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를 찍어 눌렀으며 그런 비디치의 옆에서 퍼디난드는 수비 라인을 컨트롤하고 뒷공간을 커버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보였는데요. 이들은 리그를 넘어 유럽 최고의 철옹성이라 불렸을 정도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들의 맹활약 덕에 후방이 빠르게 안정된 맨유는 4년 만에 리그 우승컵을 탈환했으며 나아가 리그 3연속 우승, 거기다 챔스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면서 유럽 전체를 호령했죠. 1314 시즌을 끝으로 퍼디치가 공식적으로 해체된 이후 맨유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다수의 수비 자원을 영입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자리를 대체하지 못했고 지속되는 불안한 수비진의 맨유 팬들은 아직도 퍼디치 조합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골 넣는 수비수 스티브 브루스입니다. 레전드 센터백으로 남아있는 브루스는 어지간한 공격수들보다 훌륭한 득점력으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9091 시즌 브루스는 골문학 공포의 뚝배기를 바탕으로 무려 18골을 때려 넣으면서 스트라이커의 면모를 보여줬죠. 이러한 클러치 능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 출범 시즌인 92-93 시즌 막판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경기에서 86분 뚝배기 한방, 추가 시간 6분에 뚝배기 한 방 더 꽂아 넣으면서 2위였던 맨유를 단숨에 1위에 등극시켰죠. 그렇게 탄력을 받은 맨유는 아스톤 빌라를 제끼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26년 만에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득점력뿐만 아니라 탄탄한 수비 능력과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브루스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맨유 전성기의 폼을 연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죠. 다음 만나볼 선수는 웨인 루니입니다. 맨유의 140년이 넘는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인 루니. 맨유에서 13시즌간 뛰며 559경기 253골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이 말해주듯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맨유의 상징이자 에이스 그 자체였죠. 중간중간 몇 번의 잡음이 있긴 했지만 13시즌 동안 팀에 남아 헌신했고 당시 맨유가 들어올린 트로피 17개의 핵심적인 선수였습니다. 스트라이커뿐만 아니라 윙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가 가능할 정도로 멀티 자원이었던 루니. 미친 활동량으로 그라운드를 쓸어담고 시원시원한 플레이 스타일과 가끔씩 터져나오는 원더골까지. 루니는 당시 맨유 팬들의 새벽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었는데요. 현재 암울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맨유의 팬들이 강력하게 예토전생시키고 싶은 선수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지는 극락 버튼이 된 선수는 피터 슈마이켈입니다. 맨유를 대표하는 골키퍼에는 데야, 반데사르 등이 있지만 그중 맨유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로 평가받는 선수는 단연 슈마이켈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듯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리그 올해의 선수를 받은 유일한 골키퍼로 남아있으며 유로 1992에서 미친 선방쇼로 덴마크의 우승을 멱살 잡고 캐리, 발롱도르 5위에 랭크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다만 말년에 연고지 라이벌인 맨시티에서 한 시즌 뛴 게 흠이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훗날 슈마이켈을 영입했던 퍼거슨은 단돈 6억으로 그를 영입했던 것은 축구 역사상 가장 저렴한 거래였다. 그는 우리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자랑스러운 트래블의 일원이었다. 단언컨대 슈마이켈은 세계 최고의 골키퍼였다 라고 밝혔죠.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호날두입니다.
맨유 역사상 마지막 발롱도르 위너인 호날두. 퍼거슨을 만나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뒤 압도적인 성장세로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는데요. 경이로울 정도의 축구력과 더불어 잘생긴 외모까지 더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당시 맨유 팬들의 인기 지분 1위는 단연 호날두였죠. 이후 1,0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안겨주고 레알로 떠났다가 커리어 말년쯤 다시 돌아와 낭만을 완성했던 호날두. 심지어 이때 연고지 라이벌 맨시티 이적이 유력했던 터라 호날두의 맨유 복귀는 맨유 팬들에게 단지 감동 그 이상의 무언가를 자극했는데요. 여튼 복귀 후 첫 시즌에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맨유 팬들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시즌에 날아가버린 폼과 함께 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적하겠다고 꼬장 부리는 등 온갖 추한 모습을 보이고 이별을 맞게 됐죠. 이제는 마지막 호날두가 보인 모습에 많은 맨유 팬들마저 마음을 돌렸지만 그래도 예전 호날두가 보여준 모습은 아직까지 많은 팬들의 가슴에 젊은 시절 향수로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인생에서 큰 즐거움을 주는 축구. 보고 싶은 경기나 영상을 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해외에 나갔을 땐 국대 경기, 유럽 축구 등을 중계하는 플랫폼, 쿠팡플레이, 스포티비 등이 차단되어 있어 볼 수 없고 반대로 한국에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에서 보여주는 콘텐츠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다? 익스프레스 VPN. 익스프레스 VPN은 원하는 나라로 온라인 위치를 변경시켜주는 앱인데 클릭 한 번이면 한국에서 원하는 나라로 또 외국에서 한국으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도 얼마 전 유럽 축구 일주할 때 숙소에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 축구 중계를 보기 위해 익스프레스 VPN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었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미국에서 듄, 독일에서 꽃보다 남자, 이탈리아에서 매트릭스 등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넷플릭스 콘텐츠를 익스프레스 VPN을 이용해 즐기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른 데다가 핸드폰, 컴퓨터, 스마트 TV 등 동시에 8개의 기기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든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3개월 추가 무료 혜택을 준비했으니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 expressvpn.com 책내로 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데니스 어윈입니다. 맨유 역대 최고의 잡풀백이라 평가받는 어윈은 90-91 시즌에 입단해 꾸준한 모습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맨유의 측면을 지켰는데요. 양발이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데다가 날카로운 킥까지 장착해 세트피스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보인 선수였죠. 무엇보다 든든한 국밥마냥 기복 없는 기량의 맨유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맨유의 앰버서더로서 세계 각지의 팀을 알리며 여전히 팀의 보탬이 되고 있죠. 다음 만나볼 인물은 맷 버스비입니다. 현시대 맨유의 기반을 잡고 팀의 첫 황금기를 이끌었던 감독 맷 버스비. 버스비는 팀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관여하며 완전히 체질 개선에 나선 인물인데요. 버스비가 감독으로 부임할 당시 맨체스터는 나치 독일군의 폭격으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고 맨유는 파상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었죠. 이에 버스비는 훈련부터 선수 관리, 이적 문제 등 팀 운영에 있어 정권을 부여받고 팀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가장 유명한 업적으로 스카우팅 시스템을 확장해 전국 각지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긁어모아 클래스 있는 선수로 길러내는 일이었죠. 지금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는 현재 맨유 아카데미의 시초가 됐으며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의 유스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질 개선이 얼추 자리를 잡을 무렵 FA컵을 우승하며 구단에게 37년 만에 트로피를 안겼고 나아가 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따내면서 41년 만에 리그 우승이라는 기염을 토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후 승승장구할 것 같던 맨유에게 안타까운 미넨 참사가 일어나면서 구단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2개월간 의식이 없던 버스비는 기적적으로 깨어나 다시 팀에 헌신했고 사고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팀 재건에 성공. 미넨 참사 이후 7년 만에 팀을 다시 리그 최정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년 뒤 1967년 버스비의 아이들은 벤피카를 꺾고 구단 첫 유러피안컵을 우승하면서 파산 위기였던 팀을 끝끝내 유럽의 왕으로 올려놓게 됐죠. 다음 맨유 팬들의 극락 버튼은 퍼기의 아이들입니다. 90년대 초반 팀의 유스 시스템에서 튀어나온 라이언 긱스, 니키 버트, 데이비드 베컴, 게리 네빌, 필 네빌, 폴 스콜스를 일컫는 퍼기의 아이들. 현재에선 애들을 클래스 오브 92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클래스 오지는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면서 맨유의 황금기를 이끌었죠. 긱스는 말할 것도 없이 맨유 원클럽맨으로 현재 구단 역사상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최다 도움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맹활약했습니다. 그리고 니키 버트는 당시 로이킨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수에 가려 다른 선수들보다 빛을 조금 덜 받았지만 교체나 로테이션으로 나올 때마다 든든한 모습으로 팀에 헌신했는데요. 니키 버트를 두고 팬들은 진정한 언성 히어로라고 부르고 있죠. 또 필 네빌 또한 초반까지는 어인에게 밀려 주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았는데요. 필 네빌은 훈련에 항상 아침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 게리 네빌은 맨유를 넘어 잉글랜드 역사상 손에 꼽는 우풀백 중 하나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클래스를 보여준 선수였죠. 게리 네빌도 맨유에서만 20년을 뛰며 긱스와 같이 원클럽맨입니다. 또 잘생긴 외모에 간지나는 킥력을 장착해 호날두 이전 맨유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던 베컴. 그의 스타성과 외모로 인해 실력이 좀 과대평가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한 건 90년대 후반 맨유의 핵심이었으며 트래블, 발롱도르 2위, 3번의 EPL
EPL 도움왕 등등등. 그가 이룬 업적은 결코 외모만으로 이룬 결과는 아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 스콜스. 역시나 스콜스 또한 맨유 원클럽맨이며 긱스와 함께 트래블, 챔스 우승 2회, 리그 우승 11회를 들어올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요. 심지어 말년에도 은퇴를 선언했다가 팀의 어려운 사정에 은퇴를 번복하고 나와 헌신하며 퍼거슨의 마지막 리그 우승 트로피를 함께 일구고 간지나게 은퇴했죠. 이렇듯 맨유의 황금기를 함께했던 퍼기의 아이들은 맨유 팬들의 영원한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원아블 선수는 로이킨입니다. 타고난 리더십으로 8년간 주장직을 맡으며 팀을 이끌었던 로이킨. 퍼기의 아이들과 같이 어린 선수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경기에서도 90분 내내 종횡무진 소리치고 누비며 그라운드 전체를 압도한 선수였습니다. 다만 군인보다 더 군인 같은 마인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많았고 꼰대 같은 모습과 팀을 비판하는 등 민심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그가 가진 카리스마와 실력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팀의 레전드이며 현재 맨유의 해이해진 기강에 많은 팬들이 로이킨의 카리스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극락 버튼은 에릭 칸토나입니다. 맨유 역대 최고의 선수들 중 하나로 OT의 왕이라고 불리는 칸토나. 지금까지도 맨유 현지 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수로 자리 잡고 있죠. 맨유로 오기 전 드러운 성깔머리로 사건 사고를 몰고 다녔으나 맨유에 넘어와 퍼거슨을 만난 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가 맨유에서 뛴 기간은 고작 5년 남짓밖에 되지 않지만 92-93 시즌 맨유에 넘어오자마자 리그 우승 멱살 캐리. 그 바로 다음 시즌에도 34경기 18골 12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우승과 FA컵까지 더블을 멱살 캐리. 그리고 중간에 그 유명한 전설의 쿵푸키 사건으로 제대로 뛰지 못했던 딱 그 시즌에 리그 우승을 내주게 되는 맨유. 쿵푸키 사건 당시 악화된 여론과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자 인테리어 같은 팀에서 데려가겠다며 난리도 아니었지만 칸토나는 나는 맨체스터에 뼈를 묻겠다 라는 간지 트지는 멘트로 제의를 뿌리치고 잔류.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9개월 만에 그라운드에 컴백한 칸토나는 또다시 리그 우승 타이틀을 가져왔고 바로 다음 시즌도 연속해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쿵푸킥으로 날려버린 한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즌에 왕자를 따는 셈이죠. 그리고 이 양반을 떠날 때도 간지나게 떠났는데 가장 높은 위치에서 최고로 행복할 때 그때 떠나고 싶습니다 라며 고작 30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돌연 은퇴를 선언했죠. 다음 만나볼 극락 버튼은 발롱도르 트리오입니다. 미넨 참사 이후 팀을 재건하던 버스비는 데니스 로, 바비 찰튼, 조지 베스트까지 유나이티드 트리니티라 불리는 삼각편대를 구축했는데요. 이 트리오는 지금까지도 영국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삼각편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듯 64년 데니스 로가 발롱도르를 타더니 2년 뒤 66년 바비 찰튼이 발롱도르를 거머쥐었고 또 2년 뒤 68년에는 조지 베스트가 발롱도르를 따내면서 삼각편대 모두 발롱도르 위너가 됐죠. 이게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은 바비 찰튼과 조지 베스트는 팀 이길런의 성골 유스 출신이었고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 앞에는 이 세 명이 나란히 서 있는 동상을 제작해 세워놨죠.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맨유 팬들의 극락 버튼은 알렉스 퍼거슨입니다. 86년부터 시작해 28년 동안 팀을 지휘하며 맨유 그 자체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하나로 평가받는 퍼거슨. 그가 맨유를 지휘하면서 들어올린 우승컵만 무려 38개나 될 정도니까 말이죠. 처음 부임 당시 맨유의 선수진은 술주정뱅이 구단이라 불릴 정도로 온전한 선수들이 잘 없었고 좋은 선수를 사올 돈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요. 당연하게도 우승과는 좀 거리가 먼 클럽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차곡차곡 리빌딩을 진행한 퍼거슨은 뉴스에서 길러낸 퍼기의 아이들과 적절한 영입으로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26년 만에 리그 우승 타이틀을 팀에 가져오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쌓아올렸죠. 그리고 이때 당시 헤이즈 참사로 인해 대륙대회도 나가지 못해 잉글랜드 축구는 UEFA 리그 순위에서도 29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위상이 완전히 나락이었는데 첫 리그 우승 후 퍼거슨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것은 1개 클럽이 아니라 리그를 세계 정상에 다시 올려놓는 것이다 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6시즌 후 98-99 시즌 앞서 얘기한 극적인 트래블을 달성해내면서 잉글랜드 리그는 5위로 수직 상승. 그렇게 리그 위상을 한껏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에 맨유 팬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 곧이어 당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는 퍼거슨이 들어올린 것은 트로피가 아니라 영국의 자존심이었다 라는 말과 함께 퍼거슨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했죠. 이후에도 훌륭한 전술적 능력과 미친 선수단 장악으로 리그는 물론 팀을 세계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밥 먹듯이 하며 본인의 바람대로 진짜 프리미어리그의 황금기를 이끌게 됩니다. 특히나 선수단 장악 능력은 사기캐 수준이었는데 로이킨, 칸토나, 네빌, 베컴, 루니, 호날두 등 승깔이 더럽거나 슈퍼스타거나 할 것 없이 어떻게든 기강을 잡아 팀을 하나로 만들었죠. 그가 가진 축구계 위상을 대표하는 무리뉴의 연사. 퍼거슨은 전 세계 모든 감독들의 보스입니다.